자,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제 의문의 변동 참가 녹음을 다 했었는데, 아, 정말 마이크를 안 켜고 녹음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새로 하려고 빈 교실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혼자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빨리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문의 변동 참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들 흥미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온 수업 자료인데요. 제가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얇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얇다인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연음을 적용해서 얇으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어법상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 식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말의 받침은 바다곰 중에 하나이고 뒷말의 첫소리는 바다사자곰 중에 하나. 이때 일어나는 게 된소리 대기 현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난 예시를 그대로 이렇게 간판에 활용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사진은 육회야인데요. 이 가게는 육회를 파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기역과 히읗을 자음 축약을 해서 원래는 육회야라고 해야 하는데 이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육회야라고 표현을 한 그런 간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춧가루인데요. 고춧가루가 아니라 고춧가루라고 우리가 발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춧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은 북엇국수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따가 사이소리 현상을 배우면은 알게 되겠지만, 그 북엇국수가 만약에 이상하게 느껴지면 북엇국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북엇국이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대가. 이거는 발음을 대가라고 하잖아요. 발음은 대가인데 표기는 대가라고 해야 합니다. 왜 대가라고 하는지는 이따가 사이소리 현상을 보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받으신 학습지를 꺼내시고요. 이제 수업 시간에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이해고사 시험 범위는 의문론 이론이 오늘 첨가를 배우고 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오게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고 의문론 기출문제는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이 부족해서 따로 수업을 하지는 않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개별 질문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첨가가 끝나고 나면 어문 규정 이론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어문 규정 이론은 진도 나간 데까지 출제를 할 겁니다. 근데 요 부분 나갈 수 있는 수업 시간이 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어문 규정 기출 문제는 진도 나간 데까지 해당되는 문제가 모두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따로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고 개별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외고사 시험 범위를 안내를 했고요. 지금부터 의문의 변동사 첨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문의 첨가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첨가란 두 의문이 합쳐질 때 그 사이에 원래 없던 의문이 새로 생겨서 여기 줄쳐볼게요. 발음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더하기 몸, 이 몸, 두 의문이 합쳐졌거든요. 그런데 얘 발음을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지 않고 잇몸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없던 의문이 하나가 생겼죠? 이런 것을 첨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몸을 생각을 해보면 이 몸은 그 의문의 개수가 4개입니다. 왜냐면 여기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 아닌 거 이제 다들 아시죠? 근데 잇몸 같은 경우에는 5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의 개수가 하나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문의 첨가는 니은 첨가 현상과 사이소리 현상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 두 현상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시를 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형광펜 좀 꺼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혼자서 수업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수업할 때보다 속도가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르면은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표시를 하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번에 있는 니은 첨가 현상에 이렇게 색칠을 해보시고 사이소리 현상에 색칠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상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혹시 형광펜이 있으시면 색깔을 바꾸셔서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1, 2, 3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1에 표시를 하시고요. 뒷장에 있는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2에 색칠을 하시고 3에다가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지금부터 이제 수업을 할 준비가 다 된 거거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니은 첨가 현상을 볼 건데 니은 첨가 현상은 되게 간단합니다. 요 세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하면 되거든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합성어랑 파생어를 여러분들이 보니까 요새 배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봄바람이라는 예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봄은 따로 쓸 수 있는 말이고 바람도 따로 쓸 수 있는 말이니까 어근 더하기 어근이라서 얘는 합성어입니다. 자, 그리고 풋사과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풋과 사과라는 단어가 더해져서 풋사과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 풋은 접사이고 사과는 어근이기 때문에 접사와 어근이 합쳐진 파생어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늘과 같은 이런 단일어에서는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앞말의 끝이 자음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봄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얘는 지금 앞말의 끝이 자음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얘는 앞말의 끝부분이 모음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모음 이는 말 그대로 이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개의 모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야여 요요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음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 니은음이 첨가되는 현상을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혹시나 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요 야가 왜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모음이냐면 야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이 더하기 아이거든요. 이야가 빨라져서 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모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솜 더하기 이불이 있죠. 자, 한번 환경을 볼게요. 솜 더하기 이불이니까 합성어에 해당합니다. 앞말의 끝이 자음입니다. 뒷말의 첫 소리가 모음 이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발음을 해보면 소미불로 발음이 되는 게 아니라 솜미불로 발음이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영업용을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근과 접사가 더해진 파생어입니다. 자, 그리고 앞말의 끝부분이 자음입니다. 뒷말의 첫 소리가 요입니다. 요. 그리고 발음을 해보면 우리가 얘를 발음을 영어병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 영엄용이라고 발음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니은이 첨가되었고 비음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니은 첨가 현상인데 니은 첨가 현상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궁금할까봐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단어를 딱 봤을 때 얘가 그냥 어근인지 접사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국어사전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국어사전 주소는 우리 한국어를 영어로 하면은 코리안이잖아요. 코리안 점 정부기관을 나타내는 주소 뒷자리는 GO거든요. 가버먼트 korean.go.kr 들어가시면은 표준국어 대사전이 나오는데 지금 현존하는 사전 중에 가장 정확한 사전입니다. 네이버 사전을 보시는 것보다 이 사전을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용을 검색을 해보면요. 명사용이 있을 것이고 접사용이 있을 거거든요. 명사용은 우리가 아는 그 드래곤용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고 이 접사용은 어떤 말 뒤에 붙어서 용도를 나타내는 용이라는 접사의 의미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근인지 접사인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사이소리 현상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꼼꼼하게 잘 해두시면 좋은데요.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하기 전에 여기 옆에 여백 있죠? 여백에다가 여러분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써보시고 그리고 사이시옷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요걸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사이소리 현상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문법 현상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시옷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렇게 써주는 시옷이 있거든요. 그 시옷을 사이 시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이 소리 현상, 사잇 시옷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사이 소리는 사이 소리, 사이 시옷은 그냥 사이 시옷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 소리 현상이라는 요 단어 자체에 얽힌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 예전에 대학교 때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사이 소리 현상의 예시를 하나 말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복학생 선배가 사이소리 현상의 예시는 사이소리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시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 단어 자체가 사이소리 현상의 가장 좋은 예시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이소리 현상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합성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니은천과 같은 경우에는 합성어에서도 일어나지만 파생어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이소리 현상은 무조건 합성어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덧나는 소리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된 소리이고 하나는 니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을 볼 때 요 두 가지 중에 뭐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사이시옷을 적을 공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봄 이렇게 적으면 여기에 시옷을 적을 공간이 없잖아요. 보라고 끝나야 여기에 시옷을 적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음으로 끝났을 때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시옷이라는 거는 한글 맞춤법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나타났을 때 표기에 사용하는 시옷의 이름인데 이제 초 더하기 불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초불이라고 발음을 하는 게 아니라 초불 혹은 촛불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렇게 발음된다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쓰는 시옷인데 요 시옷을 사이시옷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왜 시옷만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하느냐 뭐 기억이나 디귿이나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없느냐 궁금한 친구들이 있어서 추가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이응으로 단어가 끝나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사이소리를 표기하는 방법이 기억을 썼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 사이에 그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하기 위한 어떤 표지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 사이에 기억을 썼었어요. 그리고 니은으로 끝나면 디귿을 썼었고요. 미음으로 끝나면 비읍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1481년 성종임금 때부터 사이시옷은 시옷으로만 쓰자. 이렇게 이제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이런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이소리 규칙이 아니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생각을 해보면 규칙이니까 그냥 그거는 무조건 그 환경이면 그런 그런 그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이소리 현상은 현상이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을 때를 특정한 원리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1을 한번 볼 건데 여기 옆에다가 된 소리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된 소리가 되는 환경은 어떠한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합성 명사를 이뤄야 합니다. 여기 명사라는 단어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들어가다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얘도 합성어인 거 아세요? 들다와 가다가 더해진 합성어거든요. 근데 얘는 용언이죠. 동사니까 합성 명사가 아니죠.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 명사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여야 하는데요. 우리가 배운 자음 중의 울림소리 4개는 이렇게 4개입니다. 노란 마음, 뭐 노란 양말 이렇게 외우시고 계시는 거기다가 모음도 울림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에 모음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는 안 울림 예사소리여야 합니다. 안 울림 예사소리 5개는 바다사자곰 이렇게 5개입니다. 이때
요 바다사자곰이 된소리로 발음나는 경우 이것을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1에 의한 된소리 대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밤 더하기 길이라는 이제 만약에 단어가 있다고 하면 우리 얘 발음을요. 밤길이라고 하지 않고 밤길이라고 합니다. 자, 밤길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뭔가 밤길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표기는 그대로 밤길이라고 합니다. 자, 요 부분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밤 더하기 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발음은 밤길로 하지만 표기는 그대로 밤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사이시옷을 쓸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바로 받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초 더하기 불 한번 보겠습니다. 초 더하기 불은 촛불로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촛불로 발음하세요 혹은 촛불로 발음하세요 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사이시옷을 써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예시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 더하기 값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 또는 최소값으로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발음을 할 수 있죠. 이거는 지난 시험 범위 때 했었는데 외라는 모음의 발음이 그대로 외로 발음을 할 수도 있지만 외로 발음을 하는 것도 허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수학 교과서에 최소값 나오면 최소값이라고 쓰여 있는지 최소값으로 쓰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실생활에서 찾는 재미?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얘기 했었죠. 사이소리 현상은 현상이 일어날 때와 일어나지 않을 때를 특정 원리로 구분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다음 예시를 보시면 은더하게 돈을 보면은 얘는 발음이 은돈이에요. 은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표기도 은돈으로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같아도요. 얘 지금 보시면은 앞말의 끝소리 울림소리고 뒷말의 첫소리 안 울림 예사소리 중에 하나고 합성명사잖아요. 근데도 얘는 그 된소리 대기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여기 있는 지금 예시들 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머리 더하기 말인데요. 여러분들 수업할 때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머리 더하기 말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머릿말이라고 발음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머릿말의 표준 발음은 머리말입니다. 머리말로 발음을 하니까 굳이 사이시옷을 써줄 필요도 없고 표기 머리말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김 더하기 밥 발음 어떻게 하세요? 김밥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김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자, 김밥의 표준 발음은 두 개입니다. 김밥으로 할 수도 있고 김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밥으로 발음하는 것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2016년에 표준 발음법이 개정이 되면서 얘도 그 허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김밥을 김밥으로 발음하면 얘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안 일어난 걸까요? 그렇죠. 안 일어난 거겠죠. 김밥은 일어난 거겠죠. 하나의 예시에도 요런 이제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여백에다가 여러분들 요거 한번 써볼게요. 혹시 지금 속도가 빠르면 그 잠시 멈춤하시고 이거 쓴 다음에 그 멈추고 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생시켜서 답 확인하세요. 자, 요거를 어떻게 푸시냐면 절대 더하기 값은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쓰시고요. 쌀 더하기 밥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쓰시고요. 비빔 더하기 밥도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쓰세요. 자, 잠시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을까요? 자, 그러면 절대값부터 해볼게요. 절대 더하기 값은 발음이 절대값 혹은 절대값으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이시옷을 쓸 공간이 있죠. 그래서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 이렇게 합니다. 얘도 수학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쌀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들 발음 쌀밥으로 하겠죠. 누가 쌀밥이라고 하지 않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맞습니다. 발음을 비빔밥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이랑 예전에 수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수업을 했었냐면 얘들아,
김 더하기 밥은 김밥인데 비빔 더하기 밥은 비빔밥이다? 진짜 이상하지? 뭐 이렇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김밥도 허용이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합성명사를 이룬 아래 네 가지 경우 중에 사이소리 현상은 기억에서 리을 모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합성명사를 이루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순우리말이랑 순우리말이 더해진 거, 순우리말이랑 한자어가 더해진 거, 한자어랑 순우리말이 더해진 거, 마지막으로 한자어랑 한자어가 더해진 거. 요런 네 가지 경우 중에서 사이소리 현상은 요 네 가지에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거는 요거 중에서도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언제는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있는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일 때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한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은 그냥 여러분들 다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 예시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초점. 초 더하기 점은 발음을 초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초점이라고 발음을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음으로 끝나니까 초점 이렇게 적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아요. 이게 규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단 예외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외 6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 예외 6개를 지금 볼 건데 횟수, 퇴간, 새빵, 착간, 곡간, 숫자 이렇게 6개거든요. 여기 위에 여백에다가 여러분들 이거를 좀 적어주세요. 회태가, 세차, 고수. 가는 글씨를 좀 작게 써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 이제 어떻게 외우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20살 때부터 외우는 방법으로 썼던 거거든요. 옛날에 회태라는 효자가 살았어요. 얘가 얼마나 효자냐면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집에 오면 맨날 세차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차 깨끗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효성이 너무 지극해서 맨날 세차를 하다 보니까 세차의 고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태는 세차 고수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씩 말해볼게요. 회, 횟수, 퇴, 퇴간, 새, 새빵, 차, 찻간, 곡간, 숫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거 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요 부분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합성어, 파생어도 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얘가 순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 궁금할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꼭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이거 순우리말이에요? 한자어예요? 근데 저도 뭐 완전 정확히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 궁금한 단어를 국어사전에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인즉 예산은 한자고 일은 고유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디귿에 해당하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꼭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2를 보시면 사이소리 현상의 유무에 따른 의미의 분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예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집이라고 발음을 하면 나무로 된 집이에요. 근데 나무집으로 발음을 하면 이건 나무 파는 집을 말하거든요. 고기 배는 말 그대로 고기의 배인데 고기 빼는 고기 잡는 배입니다. 그리고 잠자리는 우리가 아는 그 곤충 잠자리고요. 잠자리는 잠을 자는 곳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또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요거 2개를 풀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 화면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보셨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거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갈등이라는 단어는 갈등이라고 읽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읽냐면요. 갈이 한자고 등이 한자거든요. 그럼 얘 지금 한자어 리을이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된소리 대기 규칙 중에 4번째가 뭐였냐면 한자어 리을 뒤 다사자곰이 올 시에 된소리 대기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면 교체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다음에 보시면 갈대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갈대는 갈대로 발음이 됩니다. 근데 얘는 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느냐?
보면은, 얘도 한자어 리을 뒤에서 그 다사자곰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놀랍게도 갈도 수느리 말이고 대도 수느리 말이에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갈 따로 대 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니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왜 일어났느냐?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1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해볼게요. 자, 두 단어가 더해진 합성명사입니다.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입니다.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소리 현상에 의한 경음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첨가라고 써놨잖아요. 여기를 지워주세요. 지우시고 지금부터 요 부분 설명을 좀 잘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사이소리 현상을 배우고 있죠.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에 해당합니다. 첨가 안에 사이소리 현상이 들어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 사이소리 현상 안에는 조건 1, 2, 3이 있잖아요. 근데 조건 1이 된소리 대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된소리 대기가 되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엄밀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요 된소리 대기, 그 사이소리 현상에 따라서 된소리가 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교체로 볼 수도 있고 첨가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에 따라 다르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그래서 얘는 교체다 첨가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만약에 갈대 같은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된소리 대기가 된 거다. 근데 왜 된소리 대기가 된 거냐면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된소리 대기가 된 거다. 그러면 얘는 교체나 첨가냐? 그거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갈대가 되는 것은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경음화가 일어난 거지 교체인지 첨가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2는요, 우리 아까 전에 첫 페이지에서 봤을 때 된소리로 발음되거나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조건 1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는 거였고, 이번에 나와 있는 조건 2가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니은 소리가 어떻게 첨가가 되는 건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합성명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뭐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뒷말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요거는 뭐 나무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 경우에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건데 예시를 이제 지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이 더하기 몸, 합성명사를 이뤘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죠. 뒷말이 나무 중에 하나죠. 발음해보면 니은 소리가 첨가됐죠. 요거 사이소리 현상이에요. 괜찮을까요? 하나 더 해볼게요. 코 더하기 날입니다. 합성명사입니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요. 뒷말이 이번에는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음하면 콧날이니까 니은 소리가 첨가됐습니다. 사이소리 현상입니다. 괜찮을까요? 나머지 예시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이소리 현상 2는 되게 간단하게 끝났고,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3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리가 첨가되냐면, 니은 소리가 첨가됩니다. 자, 그러면 얘 한번 볼게요. 합성명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앞말이 모음이나 자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뭔 소리냐면, 앞말의 받침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어떤 경우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할 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모음 5개 뭐였죠? 이야, 여요, 유였죠. 이걸로 시작할 때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깨 더하기 입을 보시면은 지금 합성 명사를 이루는 경우죠. 그리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든 자음으로 끝나든 상관없다 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뒷말의 첫 소리가 이로 시작해요. 발음하면 깬, 닙이니까는 지금 니은 소리가 첨가됐죠.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3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예시들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베갯잎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이거 접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요거 아니고 명사입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it이라는 명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합성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1, 2, 3을 한번 총정리를 해볼게요. 사이소리 현상의 기본 조건은 무조건 합성명사를 이뤄야 한다는 거 기본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조건 1, 2, 3을 이제 보면은 먼저 조건 1 같은 경우에는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 노람 양말이거나 모음이어야 하고요. 뒷말의 첫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 바다사자곰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이때 이 바다사자곰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조건 2 같은 경우에는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는 나무 중에 하나고요. 니은 소리가 첨가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 3 같은 경우에는 앞말의 끝소리가 자음이든 모음이든 상관없고요. 뒷말의 첫소리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모음이어야 하니까 이야, 여, 요, 요 이렇게 5개일 때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제가 지금 등불, 콧날, 깻잎 이렇게 지금 3개를 써놨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때 비음화 수업을 했을 때 제가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종로에 있는 그 국물 독립이라는 가게를 기억하라면서 그걸로 예시를 기억하라 이거 얘기했었는데 이번에는 등불, 콧날, 깻잎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빈 방에 어두운 방에 갔는데 현빈이 등불을 이렇게 등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빈의 옆모습이 보여요. 근데 현빈이 콧날이 되게 오똑하잖아요. 현빈의 콧날이 보입니다. 그래서 콧날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선을 쭉 내려서 입가를 봤는데 그 입 옆에 깻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깨는 거죠. 이렇게 그 예시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불, 콧날, 깻잎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예시 생각하시면서 이 지금 배운 내용 생각하시면서 요거 3개 지금 풀어보시면 되거든요. 자, 화면 다시 멈추시고 3개 풀어봅시다. 자, 다 잘 풀어보셨을까요? 그럼 이제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아마 헷갈리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나이가 좀 있는 아나운서들이 그 진행하는 뉴스를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번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효과가 표준 발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효과도 표준 발음입니다. 언제부터 허용되기 시작했냐면 2017년부터 허용되기 시작했어요. 둘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으니까 기억하시죠? 그냥 머리말입니다. 그리고 3번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텐데 제가 아마 단언컨대 거의 한 90% 이상의 학생들이 햇님이라고 발음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표준 발음은 놀랍게도 해님입니다. 입 짧은 해님. 자, 그러면 얘는 왜 사이시옷을 써서 해님이라고 표기를 할 수 없을까요? 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을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사이시옷이죠. 사이시옷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사이소리 현상은 언제 일어나냐면 합성어일 때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해 더하기 님은요, 님이 접사예요. 그럼 얘는 파생어거든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해님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소리 현상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이제 헷갈릴 것 같은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화이트 같은 거 꺼내셔가지고 여기 첨가 요거 지워주세요. 요거 지우는 이유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된소리 대기. 교체에 나오는 된소리 대기하고 사이소리 현상에서 나오는 된소리 대기하고 차이점이 뭐냐 지금 보시면 된소리 대기는요, 그냥 형태소 더하기 형태소면 돼요. 그냥 뭐 형태소면 되거든요. 근데 사이소리 현상에서 더해지는 단어는 실질 형태소여야 합니다. 그래서 합성명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환경도 보시면 바다곰 더하기 바다사자곰 깍 되는 거 기억나시죠? 요때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감 받침이 니은 미음이고 다사자곰일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다를 생각해 보시면
얘가 지금 용언 어간이잖아요. 어간의 받침이 니은이고 뒤에가 다사자곰이면 얘가 신 따로 발음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이럴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서 여기 지금 니은 미음 실질 형태소에서 니은 미음이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울림소리고 바다사자곰일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를 지우라고 했었잖아요. 사이소리 현상에 의해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는 말 그대로 사이소리 현상에 의한 된소리 대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은 첨가. 여기서 말하는 니은 첨가는 뭐냐면 아까 학습지 1쪽에서 봤던 요 니은 첨가 있죠. 사이소리 현상이랑 별개로 봤던 니은 첨가. 요 니은 첨가하고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2하고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들이 둘 다 니은 소리가 첨가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을 보면은 니은 첨가도 합성어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얘 파생어에서 일어나요. 파생어에서도 일어난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 사이소리 현상은 모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소리 현상은 뒷말이 미음, 니은으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얘는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이니까 이하여여유로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솜 더하기 이불 이를 보시면은 발음이 솜, 니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더하기 몸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잇몸 이렇게 나죠. 요거는 제가 지우고 다시 쓸게요. 발음이 잇몸 이렇게 나는 거.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 있는 니은 첨가랑 여기 있는 그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가 헷갈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니은 첨가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첨가되는 위치가 초성에 첨가가 됩니다. 그쵸? 맨립, 망릴, 영업용 보면 초성에 첨가가 되죠. 근데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에 의한 니은 첨가를 지금 보시면은 종성의 니은이 첨가가 됩니다. 잇몸, 콧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은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3을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니은 첨가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하여여유로 시작할 때 니은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이소리 현상의 조건 3 같은 경우를 보면요. 지금 뭐가 니은 첨가랑 공통적이냐면 합성어, 합성어, 뒷말이 모음 이하여여유, 뒷말이 모음 이하여여유, 그 다음에 앞말이 자음, 앞말이 자음 요 부분이 똑같아요. 근데 어디가 다르냐면 그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뒷말이 모음이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니은 소리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에는 깻잎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아까 전에 구분하는 방법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구분을 좀 하시면 좋으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초성의 니은이 첨가가 되고요. 얘는 종성이랑 초성이랑 둘 다 첨가가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거든요. 혹시 수업 시간에 이해하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했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듣지 못한 경우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저 교무실에 많이 있거든요. 교무실에 없으면 2학년 6반에 있거나 아무튼 학교 안에 어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질문을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없으면은 질문하러 왔었다고 쪽지 붙여놓으면 제가 학생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부해보시고 이해 안 되시면은 꼭 질문하러 오세요. 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